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CCTV에는 교사가 발길질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아동학대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징계 면직이나 징계 해고 또한 아주 강력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매우 엄격한 것이 우리 노동법 판례인데요. 사건 파일 오늘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빈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최근 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자녀를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는 부모들은 항상 아동학대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은 아동학대 행위를 받더라도 부모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네. 네네. 근데 또 반대편으로는 사실 아무런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또 예민한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을 의심하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보육교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진 사건의 판결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제 그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2019년 10월 2일경에 그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소속 교사가 8명의 원아에게 그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교사를 불러가지고 장면의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설명이 되어서 이제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의결한 결과 교사에 대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교사 측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면 받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당일 경찰관이 이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CCTV와 관련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또 운영위원회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의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사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원장은 교사를 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고 사유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린이집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85%가 이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탄원서를 냈고 또 학부모와 보육교사 29명이 교사의 복직을 또 반대한다 이런 또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시에 해고가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자, 해당 교사가 이런 해고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해고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게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교사가 부당해고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원장은 그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형사사건은 진행이 되었고요. 이 교사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상고심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법률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동학대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어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신체적 학대 또는 이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신체에 손상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에 해치는 어떤 학대 행위, 그리고 이것이 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까지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시킨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신체에 대한 어떤 폭력 행위라든지 그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떤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사실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의 수준 자체를 보호자가 어떻게까지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지, 네. 어디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 판결 자체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하고 나서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그 서울행정법원은 그 해고 사유 자체가 네. 아동 학대의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는 사유이기 때문에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네네. 그 해고 사유가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만 한정해서 징계 사유를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범위를 좀 확정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 CCTV 영상을 본 결과 교사가 업무에 치여서 좀 사무적으로 원아들을 대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함부로 좀 거칠고 강압적으로 원아들을 대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확인되었다라고 예. 적시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로 이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만약에 부모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 그 교사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아서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이 되었고, 또 퇴소자들도 늘어서 어린이집에 손해가 발생하고 원아 모집도 좀 어려워져서 추가 손해 발생도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로 삼은 그 어린이집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되고 이러한 교사의 행동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그런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노동위원회 그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이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죄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해고가 과중한 처분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 해고를 이제 적법하게 만드는 정당한 이유다라고 할 때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그대로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보육교사를 해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허용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 기준이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동학대와 교사의 해고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법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에 그것을 인지한 그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된다면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에 따라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부모가 만약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했다면은 반드시 그 보육기관의 CCTV 저장기관에 도과하기 전에 신고를 해서 CCTV 확인을 좀 하고 그래서 확보해서 대응해야 되고, 또 보육교사의 경우에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렸다면은 CCTV를 또 확인해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이 CCTV 분석을 통해서 해결된 성공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